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몰상식한 신우와 그 신우를 옹호하기 바빴던 남편 때문이에요. 솔직히 어쨌든 제 아이의 아버지고 고모이니 저도 이렇게 남들한테 욕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도 정도가 있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저는 지금 수도권에서 제법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규모의 가게를 시작했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일단 지금의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났어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직장의 영업팀 사원이었지요. 그리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직원 수도 적고 그나마 남편이랑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 오며 가며 종종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달까요. 이후로 2년 정도 사귀다가 남편의 적극적인 프로포즈로 결혼을 약속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시부모님에 관한 상당 부분을 부풀려 이야기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던 아버님은 알고 보니 그저 지인의 건물을 관리해 주시며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화장품 가게를 하고 계시다 했는데 알고 보니 마스크팩을 전문으로 포장하는 공장에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아무리 시댁 재산을 탐내서 했던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신감이 상당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선수치듯 저더러 속물이었냐면서 오히려 자기가 속았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그러더니 또 한다는 말이 자기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냐며 놓치기 싫었다는 헛소리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지금이야 핑계가 어떻건 간에 다 부질없는 변명인 걸 알지만 그때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오죽 내가 좋았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어요. 마음 한켠에선 내 친정이라고 크게 별 볼 일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후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요. 일단 결혼 당시 남편도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모조리 끌어다가 간신히 방둑한 그나마도 한 칸은 거실이나 다름없는 빌라에서 살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야 한다니 한숨이 절로 나오대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은 대번에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며 애는 못 봐준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셨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소위 독박 육아를 시작했네요. 그런데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관뒀거든요.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남편은 회사 내에서 영업을 못하는 영업사원으로 유명했어요. 오죽하면 인세는 고사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 받아오는데도 스스로 위축이 돼서는 어지간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상사가 바뀌었는데 전에 상사와 달리 남편한테 대놓고 사무실에서 핀잔을 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저더러 너무 괴롭다며 회사만 가면 숨이 막힌다고 난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공황장애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관뒀는데 힘들다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버티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그렇게 무너지는 대신 바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곳은 남편의 지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가게였습니다. 아무리 영업에 재능이 없어서 회사를 나오긴 했지만 평생 가져본 직업 또한 영업이었다 보니 다른 길은 시도는커녕 엄두도 안 내는 눈치였거든요. 솔직히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직장 관두고 술 먹고 폐인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저렇게 버텨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고 감사하게 생각하랍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다른 집 여자들은 애 키우면서 돈도 벌어오고 하는데 외벌이 하느라 당신 아들은 죽어난다고 저에게 눈치까지 주셨지요. 차라리 저한테 지나가는 말이라도 너 참 속상하겠다 한마디 해주셨으면 저도 오히려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무렵 친정언니가 카페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정언니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대신하는 존재나 다름이 없었어요. 때로는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친정언니한테 달려가 하소연도 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언니가 이제 애도 좀 크고 했으니까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자기 카페에 나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랍니다. 그렇게 제 용돈이라도 벌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고요. 마침 언니가 하는 카페는 저희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그러니 더욱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튿날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사람들 틈에 뒤섞여 저도 일이라는 걸 아니 몸은 고단한데 정신은 오히려 깨어나는 듯했고 기분도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언니의 권유로 저는 틈틈이 빵을 만드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2년쯤 지났을 무렵에는 자신감도 생겨서 제가 만든 빵이라던가 케이크 등을 사진 찍어 인터넷에 종종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나쁘지가 않대요. 게다가 인생은 타이밍이라더니 친정언니가 형부 따라 3시간 먼 곳에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언니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가게를 남에게 넘기기는 너무 아깝다면서 저더러 맡아달라 했습니다. 자매끼리 무슨 권리금이냐면서 그냥 자기가 하듯이 열심히 해서 월세나 밀리지 말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그동안 한 고생이 있는데 싶어서 은행 대출 받아서 원래 보증금에 얼마 더 보태줬는데 남편이 이걸 알고 아주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더러 무슨 네가 재벌집 사모님인 줄 아냐? 누가 누굴 걱정한다는 거냐? 준다는 것도 거저 못 받냐? 솔직히 저는 저대로 기술을 익히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던 반면 남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가게도 결국은 영업인데 그걸 잘 못하니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곤 해도 결국 주인과 종업원이니까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몇 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관두면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차마 관두지도 못하고 거길 꾸역꾸역 다니더라고요. 물론 저야 몇 번이나 남편에게 뭐가 됐든 기술을 배워보라고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남편의 성격도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주변 사람들도 챙기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부정적이고 자격지심에 한마디로 쫌생이가 되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의 규모를 키워갈수록 어쩐 일인지 저를 향한 남편의 불만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눈치였지요. 그럴 거면 내 돈을 쓰지나 말지. 언젠가부턴 생활비도 주다 안 주다 그러대요. 그래도 애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2분 중 1분만 계신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에 애한테는 절대로 그 슬픔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고역이었고 애만 아니면 차라리 가게에서 먹고 자는 게 속 편하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부부지만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그러나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남편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혼만큼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이렇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발단은 신우였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로 신우는 자기 말로는 저를 생각해서 그랬다지만 툭하면 연락해서 그래도 여자가 참아줘야 하지 않겠냐? 애를 봐서라도 네가 한 번 쪄줘라. 그런 소리를 해대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솔직히 매번 너무 듣기 싫었고 마음 같아선 형님이나 그러고 살라고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그나마 신우네랑 저희 집이랑 거리가 멀었거든요. 자주 안 보니까 그걸 위안 삼아서 대충 내내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신우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화근이었어요.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신우는 걸핏하면 애 학교 가고 나면 자기가 할 일이 없다면서 저에게 자기를 아르바이트로 써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신우의 그 답답한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선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도 괜찮냐 하니까 흔쾌히 좋다 하길래 그러면 나오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막상 출근해서는 뭘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말 그대로 시간만 때우다 가려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어쨌든 제 사업장인데 그런 신우의 태도가 탐탁치 않았지요. 하지만 저를 더 화나게 한 건 신우가 돈통에 손을 대더라고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장이긴 했어도 새벽부터 나가서 빵 굽고 장사하고 마감까지 하다 보니 정산을 못하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1, 2만 원 비는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내가 뭘 빼먹었나 보다 생각했지. 설마 신우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고 가게 돈통에 손을 댈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관두면서 저에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사장님 가족이라서 자기가 말할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다면서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증거라고 찾아놓은 것들을 저에게 건네주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밑장빼기라고 해야 하나 가끔 나이 많은 손님들은 카운터에서 계산 안 하시고 자리에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건 슬쩍 자기가 챙기기도 하고 빵 2개 팔고 하나 팔았다고 하곤 남은 돈 챙기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1, 2만 원이라고 안일하게 넘겼던 제가 문제였습니다. 떠나는 아르바이트생이 건네준 자료만 치더라도 신우가 가져간 돈은 100만 원 가까이 되었거든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이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신우도 자기 나름대로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을 테니 같은 여자이자 애 키우는 엄마로서 그건 지켜주고 싶었달까요. 그리고 혹시나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거면 차라리 내가 도와주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할이야기가 있다고 출근 전에 밖에서 잠깐 만나자고 했지요. 그렇게 만난 신우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돈통에서 왜 돈을 가져갔냐고 물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을 테니 이유나 들어보자고요. 그랬는데 신우는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냐면서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신우 눈앞에 꺼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다 모함이라면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미친 X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완강히 부정을 하던지 저도 더는 추궁하지 못하고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직원들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카페 내 보안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가게 일에 관심이 많고 성실하던 직원들은 금세 변화를 눈치챈 듯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매사 건성건성이던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신우는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는 과정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주머니에 넣는 게 포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신우를 더는 봐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우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는 저더러 자기 인생을 망쳐놨다는 헛소리를 해댔고 어머님 아버님의 막말도 보통이 아니었지요. 누구 하나 미안하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하는 말은 가관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 누나까지 깔아뭉개냐면서 저더러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고 재수 없답니다. 그리고 신우가 그러는데 어떻게 가족끼리 시급을 12,000원밖에 안 주냐면서 그래도 한 3만 원은 받아야 된다며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신우가 뭘 할 줄 안다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세배를 받아야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누나는 대학을 나왔다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언제 신우더러 영어를 하라고 했나요? 중국어를 하라고 했나요? 제가 요구한 건 성실하고 착실하고 정직할 것 그거 3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학을 들먹이며 3만 원이 어쩌고 황당해서 그래서 돈통에 손댔다고 하더냐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너가 안 챙겨주니 신우가 셀프로 챙겼나 보지 그러는데 와 남매둘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억지 쓰면 좋으냐고 그리고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우면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한다는 말이 기다리던 바라면서 대신 제가 일군 재산의 반을 내놓으랍니다. 결국 그게 목적이었나 그런 생각에 배신감이 들고 치가 떨리대요. 법대로 하자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단순할 줄 아냐고 한번 죽기 살기로 다퉈보자고요. 그리고 당연히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그렇다고 무슨 전업주부 마냥 살림을 한 것도 아닌 남편한테 제가 일군 재산의 절반씩이나 갈 리가 없었지요. 오히려 결혼이 파탄나게 된 이유가 남편임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상황은 남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신우,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족끼린 처벌 못한다는 헛소리를 하길래 하나 못하나 보라고 쏘아붙이곤 보란듯이 했지요 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면서 알고 보니 신우가 심해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던 게 알려지면 큰일이 난다나 어쩐다나요. 그래서 결국 합의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졌고 처음 결혼할 때 어쨌든 남편이 해온 돈이 있었으니 그거 고려해서 4천만 원 내줬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애 아빠이고 애는 자기 아빠한테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디 전세라도 구해서 살게는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당신과 나는 끝이라고 아주 못 받고 공증까지 받아놨네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훔쳐간 돈 2배를 어디서 마련해와서는 제 앞에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몰래 훔쳐간 돈만 계산해서 받고 다신 제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쪽 남동생하고도 끝났으니까 더는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님 아버님은 저더러 독한 X, 못된 X는 기본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도 서슴지 않고 저에게 퍼부으셨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엔 저 하나 때문에 당신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죽기 전에라도 부끄러운 줄 아시면 다행이고 못 아시면 그건 그거대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지요.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그저 우리 애가 자라서 엄마인 제가 왜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 희생을 알아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참고 살았던 이유도 그리고 결단을 내린 이유도 모두 너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요.